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생활과 안전, 가족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쳐본 경험이 있나요? 어떠한 생활안전사고를 경험해 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안전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 날 염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애 전반에 있어서 안전은 가족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간단한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안전사고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생아 때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푹신한 침구나 엎어짐 등으로 인하여 수면 중 사망에 이르는 돌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무조건 입에 갖다 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삼키기나 질식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운동발달 능력이 뛰어나게 발달하면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청소년기는 이제 콘택트 렌즈라거나 고대기 화상, 고카페인 중독 등 다른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기에는 여가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가 눈에 띕니다. 노년기에는 활동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계단 사고라거나 욕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살펴봤던 질식이나 삼키기에 있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엔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쉰 숨소리하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얼굴이 청색이 되면 기도폐쇄를 의심하고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유아의 등 뒤에서 서서 허리를 감싼 후 주먹을 쥐고 엄지를 배꼽과 명치 끝 중간 지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진 손을 감싸고 유아의 복부를 누르면서 빨리 위로 밀어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신체가 커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뒤에서 잡고 이물질을 이렇게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변안전사고가 있는데요. 신변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신변안전사고는 성폭력이나 강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변안전사고에는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외형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은 친구나 선후배, 성인은 이웃이나 직장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방임, 통제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은 자녀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과 비행, 가출,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 비행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내 학대나 아동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학대는 사실은 폭력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학대의 경우로는 수면장애, 섭식장애,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생활안전 및 신변안전사고를 만약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2차 손상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생활안전사고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식을 확인하고 바로 또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신변 안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라거나 제도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요. 선생님이 이 신변 안전 사고나 이런 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어떤 피해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비주얼 싱킹으로 한번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2년을 걸렸어요. 사람 살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는 제가 수술한 게 아니고 죄 맞는 모습 보고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똑똑 때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무슨 아무 일 없냐고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막 나 맞았다고 이러니까 나를 데리고 와서 그냥 병원에 데려다주고 끝내버리더라고요. 뭐 분리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갔던 게 12년을 걸렸어요. 경찰에 뭐 전화한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어떻게든 내가 참아야 된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봐서 이게 몸에 배인다고 하죠. 자기 각인되듯이.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이렇게 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이제 형사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 이제 취조처럼 앞에 앉혀놓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경찰 바쁜데 이런 거 왜 신고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윽박을 지르면서 아줌마 맞는 거 누가 본 사람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는데 뭘로 증명을 할 거냐 그냥 지금 취하하라고 되게 모멸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막 사람 살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그거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이제 막 목을 졸라갖고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을 탕탕탕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119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저는 종합병원에 실려가고 그 담당 형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강력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경찰서에 간 지 2시간 만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또 인간이 찾으러 올 것 같아서 막바로 그때 이제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된 경우예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사실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들도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작고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방임, 위협의 말들도 전부 폭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폭력들은 급기야 통제, 감금, 성적 학대, 폭행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늘 불안, 공포,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해집니다. 폭력에 무기력해진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종종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는 당신 역시 폭력을 겪었을 수도, 겪고 있을 수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 모든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